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입니다. 하나만 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것저것 다 잘하는 멀티플레이어를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만 잘하기에도 힘든 현실인데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제대로 하는 멋진 멀티플레이어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모셨습니다. 모험가, 여행 전문가, 시인이자 수필가, 박사, 교수, 참 많은 명함을 가진 분이죠. 전북시각장애인 도서관 관장 송경태 박사, 오늘 포피 초대석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수많은 도전과 극복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새로운 희망 그리고 열정을 찾는 시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 포피 초대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6월 26일) 포피 초대석, 오늘 전북 시각장애인 도서관 관장 송경태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청취자님 건강하십니까? 요즘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뒤숭숭한데 이럴 때일수록 더 자기 건강관리 잘 챙기셔서 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장님 반갑고요. 늘 이제 사막을 다니시고 산에 다니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늘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또 많은 활동을 하시면 오랜만에 전 처음 뵀거든요. 더 반가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종시까지 오셨는데 뭐 어떠셨어요? 오는 길을 괜찮으셨나요? 네. 가뭄 끝에 단비라고 이렇게 단비가 내려서 더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은 중도 시각장애인이시죠? 예. 언제 실명하셨어요? 22살 때,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에 네. 군대에서 수류탄 폭발로 두 눈을 잃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시력을 잃으셔서 그다음부터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삶이 시작되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제2의 인생. 벌써 33년째 돼가네요. 벌써 3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지금 되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참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충격이 있으셨겠어요. 그 당시에. 모든 장애인들이 다 그랬겠지만 네. 저 역시도 총천연색을 아름답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기에서 갑자기 암흑으로 빠지는 그 세계로 추락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서 네. 좌절과 절망, 그 모든 극한 상황들이 저한테 다 온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극한 상황들을 슬기롭게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겨내시고 지금도 다양한 활동들 하고 계신데, 제가 아까 다양한 직함들 얘기해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좀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에베레스트 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네. 지금은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인라인 스케이트요. 네, 8월 30일 날 인라인 스케이트 마라톤 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되는데 네. 그 출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맹훈련하고 있어요. 훈련 늘 쉼이 없이 달려가시는 그 모습인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에 제가 이렇게 질문 하나 좀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보겠고요. 자, 시각장애인 최초로 이제 4대 극한 사막 마라톤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셨고요. 그동안에 또 캐년 또 남극 마라톤도 완주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가장 최근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에베레스트 원정대로 등정하셨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참 이 도전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원래 제가 네. 이제 시각장애인 딱 되고 나서 3가지 소원을 이루고 말겠다고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구상의 3극지점을 2발로 밟아보는 것. 그래서 이제 남극은 이제 성공을 했는데 에베레스트는 쉽게 가는 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 과정에 그 로키 산맥 스쿼무시 치프봉 607m 거벽 등반도 올라갔고 네. 그 미국 대륙도 도보로 횡단하면서 체력도 키웠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는
그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5,795m 그 등정하고 이번에 에베레스트 도전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베레스트도 나의 어떤 꿈이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과정에 준비하셨겠는데 사실 뭐 계속해서 지금 다양한 산을 오르시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이 또 특별하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한 준비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여기는 그 일반 뒷동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6,000고지 이상 산 한 4군데를 히말라야 원정을 했어요. 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로 시작해서 네. 그 에베레스트 바로 앞산 아일랜드 피크 6,200고지 여기도 등정하고 그 위에는 이제 한라산 설악산에서 동계종주 훈련 일주일씩 그 이제 폭설 속에서 비박하면서 네. 하고 또 이제 인수봉의 그 거벽 그다음에 수락산 거기에서 빙벽 훈련 와. 이런 훈련들을 다 겪고 또 이제 대둔산에서 그 암벽 훈련 이런 것들 매일 하면서 다 그런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갔죠. 그러니까 뭐 다 그냥 뒷동산 오르듯이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고 철저한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뭐 다양한 훈련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정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언제 출발해서 언제 갔다 오신 거죠? 정확히? 금년 4월 3일 날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4월 6일 날 이제 루크라 공항 2,800m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탁대ing 2,300고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네. 이제 이번에 지진이 피해가 심한 남체 남체 바자르라고 죠 3,400고지 거기서 시작이 그거를 걸쳐서 그다음에 이제 로부체, 등보체, 디보체에서 이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를 한 10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와. 아주 여가 해발 5,350m. 여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주변에 고소 적응 훈련 및 그 아이스폴, 만년설, 암벽 이런 것들 적응 훈련을 겪고 네. 4월 25일 새벽 2시에 베이스 캠프에서 캠프 1 그러니까 6,100m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다가 네. 100m 지점을 남겨두고 대지진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가지고 처음엔 대지진인 줄 몰랐는데 이제 무전기로 대지진이라고 빨리 안전지대로 피신해라.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아이스볼 지대는 이제 만년설이기 때문에 그 지진이 여전히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산을 하자. 그래가지고 15시간 사투크 때 베이스 캠프로 내려왔죠. 결국 정복은 못하셨지만 대지진이라는 어떤 그 자연과의 자연 어떤 재해와의 만남이 있었던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 지금 이제 100m 앞두고 그러니까 베이스 6,100m 전에 만나셨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6,000고지에서 대지진을 만난 거죠. 그때 그 심정, 마음 정말 절박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처음에는 이제 눈사태가 난 줄 알고 우르릉 쾅쾅해서 눈폭풍이 순식간에 들이닥쳐서 저는 이제 그 바위를 이렇게 한 30도 경사 설산면 올라가는데 바위가 드락드락거리면서 흔들리면서 제가 넘어졌어요. 그 사이에 이제 제가 거기는 이제 로프에다 몸을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그걸 잡고 일어선 사이에 그 뒤에서 눈 보라가 막 몰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 순간에 1m 눈이 그냥 푹 쌓여가지고 갇혀버렸어요 저희들이. 와. 그래서 죽었구나. 그 사이에 이제 계속 밑에서는 막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죽었구나 하면서 번뜩 생각한 것이 아직 할 일 많다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한 10분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눈폭풍도 멈추고 그다음에 여진도 이제 잠잠해지는 사이에 정신을 차렸죠. 그 사이에 이제 무전기에서 구해달라, 구출해달라, 도와달라 막 영어, 일어, 프랑스, 네팔어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대지진이라고 안전지대로 피신해라 해야 한다. 해서 딱 내려오니까 10m 밑에 내려오니까 우리가 올라왔던 길이 수직 사다리 220m로 올라오고 한 빌딩 4층 높이만한 60, 70도 경사도 그 얼음 빙벽을 기어서 올라온 그 지점에 그게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가지고 여기서 이제 로프도 없고 사다리로 다 크레바스로 빠져버리고 이제 우리가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등산로가 완전히 유실됐으니까.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면 텐트에 그 끈을 그 단단하게 고에 매려고 5mm짜리 케블럭 밧줄 100m를 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없었으면 우리가 죽었는데 이 끈을 잘라가지고 줄사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네. 거의 등산로가 다 유실되고 아이스폴 지대가 네. 다 폭삭 주저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라갈 때는 9시간 걸렸는데 내려올 때는 15시간 사투를 해서 내려온 거예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내려오게 된 거네요. 그렇죠. 구사일생이죠. 구사일생으로 내려왔을 때. 그러면 이제 내려왔을 때 뭐 그 베이스 캠프로 내려왔을 때는 상황은 어떠셨어요? 베이스 캠프 내려오니까 네. 우리 텐트를 8동을 쳤는데 8동이 다 날아가고 그 만년설이 전부 쩍쩍 갈라져 있어요. 네. 근데 베이스 캠프 5분의 1이 그 아이스볼 지대에서 쏟아지는 그 눈 사태로 메모리 돼가지고 거기서 한 그날 중국 산악인 18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70명 그리고 나머지 한 120명이 그 메모리 됐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소식을 몰라요. 구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 5분의 1이 매몰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그 안전지대라고 하는 조금 위에다가 네. 캠프를 설치를 했는데 그게 다 쩍쩍 갈라졌는데 무전기로 계속 하산하라. 안전지대 거기다 한 4시간 정도 더 내려가면 고락스랩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리 내려와라. 근데 너무 우리는 새벽 2시 올라갔다 오후 5시쯤 도착했으니까 네. 완전히 대원들이 다 녹초죠. 탈진 상태에 있어요. 네. 그래서 죽어도 여기서 죽을란다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쩍쩍 갈라진 땅 위에서 그냥 비박을 한 거예요. 근데 자는데 보니까 네. 막 쩍쩍 갈라진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나 두렵던지 공포 속에서 한밤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그러면 언제 하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저는 이제 하도 이제 이런 오지나 극지 탐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상황을 빨리 캐치가 제가 됐죠.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것은 무리다. 우리 원정대장은 3일만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려줬죠. 지금 아이스폴 지대는 지층 지역이 지진으로 일어나서 불안정한 지층이다. 계속 무너진다. 우리 철수하자. 해가지고 바로 철수 그 다음날 했어요. 그동안 다녔던 경험들이 집약적으로 녹아뒀던 그런 그런 산 장면인데 그냥 참 다양한 오지 탐험 오지를 오셨잖아요. 예. 이번 대지진 경험 좀 색달랐을 것 같아요. 대지진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났는데 매일매일 대지진을 만났어요. 왜냐면 카트만두 나올 때까지 호텔에서 잠잘 때까지 지진을 만났어요. 막 서 있으면 드르륵거리고 몸이 흔들릴 정도로. 규모가 강도가 7.8도였으니까 엄청난 그 흔들림에서 거의 우리 얼음만 안 무너지고 그 주변은 다 무너져서 오면서 보니까 세리파 대기 프랑스 대원들 다 네. 매몰돼가지고 시체로 나뒹굴고 그런 걸 우리 대원들이 설명해 주는데 아찔아찔 하더라고요. 참 많은 이 생사의 경계 또 진짜 삶이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 하는 시간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죽음은 곧 옆에 있었다는 걸 알죠. 죽음이란 게 나와 가까이 예. 있었다. 그는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참 되게 어찌보면 지진을 맞닥뜨렸을 때 그 공포감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생각이 잘 안 들 텐데 그런 거 어떤 분 이럴 수 있어요. 잘 안 보여서 더 모를 수 있다. 아니면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네. 우리 이제 일반 대원들에게 이제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었는데 네. 눈폭풍이 몰아치는 것은 그 친구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산 위에서 무너지는 것을 봤대요. 그리고 바로 우리 양쪽으로는 그 계곡이니까 그 얼음이 쫙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다 눈을 감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걸 안 보고 소리로만 느꼈고 그렇죠. 몸으로만 드럭거리는 것만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느꼈기 때문에 네. 조금 덜 좀 느꼈는데 내 안내했던 세리파가 네. 막 중얼거리면서 뭘 주문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각하구나 하면서 걔하고 저하고 꽉 껴안고 한 40초 정도. 그 지진이 42초 정확히 흔들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공포에 42초라고 하는데 42초 동안 막 계속 흔들리는데 그 친구가 없었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의지를 했기 때문에 서로 체온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다행이었고 그 친구 개섭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가족은 다 지진으로 사망을 했어요. 제 처형만 남기고 아버지, 어머니, 부인, 아들, 딸 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행사에 고비가 있는 그 지역을 다녀오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 초대석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북시각장애인 도서관 관장 송경태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 초대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포피 초대석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포피 초대석은 여러분의 참여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포피 초대석에서 만나고 싶은 인물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 초대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송경태 박사의 또 다른 도전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송경태 박사는 1급 시각장애인 최초로 4대 극한 사막 마라톤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셨죠. 이 4대 극한 사막은 사하라 사막이고요, 고비 사막, 아타카마 사막, 남극 대륙입니다. 그중 사하라 사막은 세계 최대 사막으로서 또 지구상에서 가장 무덥고 건조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박사님은 이 사막 마라톤의 경험을 또 신의 숨결 사하라 이 책으로 또 쓰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사막 마라톤 그랜드슬램 예상치 못한 상황 탓에 사망자도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막 마라톤 그랜드슬램에 도전한 이유 궁금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네. 이제 세계사 시간에 사하라 사막에 대한 동정심이 있었어요. 그 낙타의 대상 행렬, 그다음에 뜨거운 폭풍, 모래 폭풍. 네. 이거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근데 이제 실명하고 나서 그 꿈을 태평양 저 깊은 심해 바다에 딱 묻어뒀는데 제가 이제 미국 대륙을 도보로 횡단하면서 사하라 사막 마라톤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네. 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그래서 한 8년 정도 연습을 해서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네. 그 주최 측이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레이싱 더 플래닛이라고 하는 그 클럽인데 시각장애인이 딱 출전한다고 하니까 네. no, No? 위험하다. 책임 못 진다. 그래서 저는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각서를 써라. 각서를 써라. 다치거나 죽어도 주최 측에 그 책임을 전가 안 시키겠다 해서 생명 포기 각서를 쓰고 와. 출전을 하게 된 거죠. 그 정도의 어떤 뭔가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이 꿈을 태평양 바다에 묻어놨던 이 꿈을 실현해야겠다. 이 마음이 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어떤 간절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꿈을 위해서 8년 동안 피나는 연습을 했죠. 훈련을 했고. 이거잖아요. 또 꿈은 반드시 이뤄야겠다. 그렇죠. 자, 사실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이 마라톤이라는 것이 사실 끊임없는 한계와 부딪히게 되는 종목이잖아요. 네. 뭐 이 질문 참 우문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또 질문이 될까요? 가장 힘든 순간. 사하라 사막에서는 그 이제 뜨거운 그 태양. 저희가 한 45도까지는 올라가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우리가 대회를 치를 때는 가장 무더울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기가 끝나고 바로 9월 말이었는데 섭씨 58도. 그러니까 숨이 헉헉 막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근데 저는 이제 수분 조절을 국내에서 마라톤을 뛰면은 목이 좀 마르면은 조금 깔짝깔짝 이렇게 목만 축이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졸음이 와요. 그래서 5분만 잤으면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체내에서 수분이 증발하면 졸음이 오는 증상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제가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저 에이전트가 네. 딱 와서 보더니 그 1리터짜리 물을 다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 물고문이죠. 어. 근데 이거 물 맛이 없는데 뭐 이렇게 이걸 먹어야 되냐 하면서 했는데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수분은 충분히 마셔둬야 된다는 거. 아. 마시기 싫을 때까지 그 아. 교훈을 배웠는데 거기에서 제가 수분 조절을 실패해서 그 한번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0km 롱데이라고 있어요. 네. 9박 2일인데 네. 그 저녁에 그 뭐야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그 라면을 아 라면을. 그 그냥 찬물에다 흐르 해갖고 그냥 털어 마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마셨는데 그게 탈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예, 막 계속 아래로 막 하이르듯이 쏟아내는 거예요. 네. 그게 완전히 체력이 소진된 거지, 방전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밤에 그 모래 사막에서 이제 좀 한 5분 정도 누워 있었더니 그대로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깨워주지 않았으면 그대로 모래에 묻혀서 미이라가 될 뻔했는데 어. 다행히 이제 뒤에 따라온 우리 저 일행이 네. 깨워가지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완주를 음. 했는데 그때가 제일 아찔한 것 같아요. 진짜 생사의 고비, 그러니까 죽은 거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들 늘 그 극한 일을 하시면서 느끼셨겠어요. 그렇죠. 상황에서. 위험하니까 맞아요. 사막이라고 하는 데가 위험해요. 음. 그래서 제가 또 아타카마 사막 그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네. 우주인들이 훈련하는 그 달의 계곡에서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아이고. 내 안내도우미들은 이런 앞선수들의 그 모래 그저 발자국인가? 찍힌 발자국을 네. 보고 가는데 워낙 그 거기는 바람이 많은 부는 지역이라 그 모래가 한 번 싹 불리면은 발자국이 없어지거든. 그렇겠죠. 근데 보니까 거기서 그냥 한 3시간 헤맸는데 제한 시간은 다가오고 갑자기 밤에 되면은 낮에 한 48도 갔던지 밤에 되면 마이너스 5도 10도 가거든.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추워지니까. 네, 그렇죠. 그때 이거 죽었구나. 아이고. 근데 거기에도 또 우리가 나침반을 잡고 가는데 뭐가 서쪽 하늘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네. 그게 체크 포인트를 알고 가다 보니까 그게 샛별이었더라고요. 아. 그 엄원대로 간 거죠. 그렇네요. 이렇게 착란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위험한 순간도 많이 있었죠. 아, 그런 순간들 만날 때요.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 일단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면 그 죽어요. 무너짐이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 그때는 정신을 더 아무리 졸리고 네.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원점에서 원칙을 중시하면서 다시 길을 열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면 이제 뭐 한없이 확실한 어떤 루트를 확인하지 않고 올라가다 보면 좀 많이 저 좌표에서 어긋나거든요. 길이 이제 잘못 들었다 예상이 들면 네. 무조건 모래 산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다른 선수들이 그 헤드랜턴을 켜고 가니까 네. 여기저기서 불빛들이 보인다고요. 네. 그럼 그쪽으로 따라가는데 그 팀들도 저희들처럼 길을 잘못 들어갔고 4명이서 헤매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게 길인 줄 알고 갔더니 같이 저희도 같이 헤매가지고 헤매고. 밤새도록 헤매서 겨우 제한 시간에 들어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한다. 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이 말씀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이 사실 근데 많은 뭐 이 그랜드슬램 사막 마라톤도 많았지만 다양한 경기 활동 뛰셨잖아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저 세 번째 도전했던 그 아들 막내 아들하고 250km 뛰었던 아타카마 사막이죠. 소금 사막. 근데 다시는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하고는 가면 안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네. 그 우리 아들은 막내 아들하고 가는데 둘 다 가다 보면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먹을 게 떨어져요. 네. 그러면은 없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내 것부터 안 먹고 배낭이 무거우니까 아들 배낭부터 물을 마시고 또 먹을 것은 내 것부터 주고.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비스켓 하나 가지고 둘이 먹어야 되더라고. 한 10kg가 남았는데 모래 위에서 딱 주저앉아서 둘이 너 먹어 아빠 먹어 너 먹어 아빠 먹어 왔다 갔다 핑퐁하다가 그렇죠. 그 비스켓이 3등분으로 쪼개져고 밑으로 모래 위로 떨어졌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갖다 3분의 1 쪼갰는데 너 한쪽 나 한쪽 아가 한쪽은 또 다시 또 포켓줄에다 넣고 또 만약에 대비해서 갔는데 그때
그 아들의 그 배고픔, 나도 배고팠지만 그 안쓰러움, 아,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가족의 이제 맞네요. 그런 네. 것들이 있어서 다시는 저 아들들이나 이런 애들하고 가면 안 되겠다. 친한 사람이랑 가면 안 되겠구나. 예. 계속 이런 몸 하실 거죠 앞으로도요? 제가 지금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도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도전했고 등정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에베레스트를 저 천재지변으로 못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고 네. 계속 이제 세계 7대륙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죠. 전진하시겠다. 예. 그 궁금한데 예. 그 추운 것과 더운 것 중에서 그나마 좀 견디기 좀 쉬운 것? 견딜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어떠신가요? 다 비슷한가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낮에는 더위가 싫고 그렇죠. 밤에는 추위가 싫어요. 근데 차라리 추위가 네. 나아. 왜 그러냐면 잘 때고 움직이면은 더운데 열이 나니까 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밤에는 침낭이라도 덮고 잘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더위는 벗으면 화상을 입고 그렇다고 물이 없으면 거기 죽고. 그렇네요. 근데 더위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더 무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보죠. 박사님은 지금 작가기도 하시잖아요. 다양한 뭐 시집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또 수필인 신의 숨결 사하라 등의 총 7편의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또 지난해는 또 언론 문학 대상까지 수상하셨는데 참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또 글을 열심히 쓰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그 기자 생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메모하는 기록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남극이든 이번 에베레스트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 노트북을 들고 그 글을 쓰는 거예요. 다른 대원들은 피곤해서 자지만 저는 따닥따닥 거린다고 가지고 그걸 마무리를 하고 자야 돼요. 기록은 해야 한다. 네. 그 기록이 저에게는 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쓰게 되고 네. 이제 에베레스트도 이번에 수필을 한 100편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등전기도 2권으로 이제 곧 출간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자산이다. 예. 기억보단 기록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들리는데, 자 그러면 지금 책도 쓰시지만 전북 시각장애 도서관 관장이시잖아요. 네. 이 도서관은 개인 도서관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예, 제가 2000년도에 네. 대학원 공부할 때 전공 서적을 점자나 녹음도서로 읽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안 돼가지고 네.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레포트 쓸 때 꽝꽝꽝을 했어요. 아이고. 아주 다시는 우리 후배 대학생이나 제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런 고통을 줘서는 안 되겠다. 아주 사비를 들여서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설립을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15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나요?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개인이 그냥 스스로. 이제 국가에서는 네. 최소의 그 사업비로 있어 좀 지원해주고 월급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 충당을 하죠. 그럼 지금은 책 점자 전자도서를 제작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요? 그렇죠. 점자도서, 전자도서, 네. 또 요청해주는 그런 학생들이 요청하면 그 자료를 빨리 제작해주고 그 네. 외에는 이제 그 나들이 프로라든가 그 독후감 공모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네. 계신데요.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지금 뭐 송경태 희망원이라는 부분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모악산 기슭에 땅을 한 10년 전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분들이 거기 와서 희망을 얻고 갈 수 있게. 근데 제가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겠더라 생각을 해서 꼭 우리가 서울에만 세계에 있는 인물들이 올 필요 없이 지방으로도 올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이 독일식으로 건물을 이쁘게 지어놨어요 일단은.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이제 계속 확장해서 나갈 겁니다. 그런 활동들 한 경험들. 10년 계획으로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사비들이 사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초반에 인라이드 지금 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준비하고 네네. 있다고. 어떠세요? 타니까? 근데 이제 타보시는데. 인라인 스케이트 경기장에서 연습을 하는데 네. 자꾸 이렇게 혼자 안내 도움임 없이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자꾸 벽에 부딪히고 어떨 때는 가로질러서 가기도 하고 네. 그 라인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못 해요. 그래서 네. 강사진이 이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처음에는 왜 자꾸 이렇게 틀어지냐 반드시 가지.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내가 네. 눈을 감고 우리 강사진도 한번 타봐라. 했더니 아니가 아니라 어머니대로 가더라고. 그 심정을 알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벽에 부딪히고 하지만 안전장비를 착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군요. 그래서 지금 부딪히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재밌죠? 재밌으십니까? 재밌죠. 역시 도전을 네. 하게 되는데 저 진짜 궁금한 부분이 이거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유, 힘든데 그 원동력이 뭐예요? 모든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항상 강행이냐 포기냐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할 기로가 있어요. 네. 뭐 제가 사막이든 에베레스트든 그렇죠. 그때마다 순간순간 고비가 있는데 포기를 하게 되면 그건 곧 아픔, 고통, 힘든 어려움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근데 그건 곧 죽음이죠. 근데 강행을 하게 되면 모든 고통, 아픔, 갈증, 어려움, 힘듦을 다 내가 이제 극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완주나 완등 후에 그 결과물은 희열감, 성취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그 희열감.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도전하는 것은 아픔이 크고 고통이 많을수록 도전하는 의미가 그만큼 크고 완주 또는 완등 후에 그 성취감도 그만큼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전을 더 강도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강도 있는 도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취감, 되는 경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신데 예. 잘 쉬세요? 끝나면? 저는 술도 잘 마시고 이제 예배 때 이번에도 갔다 오니까 한 달 동안 살아왔다고 네. 생환주라고 그러죠. 이 사람 저 사람 2년 전년들이 네, 이 사람 저 주는데 사람들이. 네. 아이고 피똥 쌌어요. 더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사교를 많이 하니까 네. 그렇게 체력 관리도 하면서 또 즐기는 여행도 즐기죠. 그런 낙이 없으면 어떻게 또 가겠어요. 그렇네요. 정말 균형 있게 사시네요. 예. 정말 힘들게 빡빡하게 준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지만 그지 끝난 이후에는 다시 누리시고 예. 다시 또 힘을 얻으시고. 예. 그리고 제가 네. 한국산학회 전북지 부장을 지금 맡고 있어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그 뭐 비장애인들을 세계에서 제가 리더를 하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저 양반 어떻게 안 내고 가 그러더니 지금은 딱 어느 산에 아침에 도착하면 먼저 산을 꼭대기로 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올라가냐 하는데 그 순간 나를 딱 돌아보는 순간 아이고 우리 회장님도 올라가는데 그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저는 참 그런 힘을 받아서 저는 즐겁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청취하시는 많은 시각장애인 및 또 비장애인 청취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번 던져주시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어렵다고 하지만 자신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만이 내가 살아날 길이에요. 그래서 도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고 네. 풍랑은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에요. 내가 항상 폭풍, 태풍, 강풍 만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내가 하는 저 희망의 섬에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즐겨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생각에 그치지 말고 그래서 실천을 하는 그런 삶이 계속 살았으면 꼭 꿈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하는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즐거우셨죠? 오늘 방송요? 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한계 끊임없이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어떤 희망을 발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송경태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1시 45분부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개 변론 재판 과정이 KTV와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특히 생방송 동안 청취자와 누리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생방송이 끝나는 시간까지 KTV 페이스북 www.facebook.com/ktv.kr 또는 대법원 페이스북 facebook.com/scurt 코리아로 들어오시면서 KTV 대법원 공동 이벤트 당신에게 묻습니다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의견이나 생방송 청취 소감을 올리신 분 중에 100분에게는
푸짐한 상품권도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피 초대석 42회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